KF-21은 노후 전투기들 상당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4.5세대라고 하지만 기본 어떤 전투기 형태는 스텔스 개념을 도입하는 등 4.5세대로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디자인의 전투기이기도 하죠.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킬 KF-21 1호기가 사천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곧 힘차게 날아오를 보라매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아주 꾹 눌러주시면 100만 구독자까지 보라매처럼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지난 20일 KF-21 양산 1호기가 사천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앞에선 보라매를 보니 대한민국 항공력의 눈부신 발전이 새삼 체감되는 것 같은데요. KF-21은 2015년 개발에 착수한 이후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을 통해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 7월에는 시제 1호기가 역사적인 첫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국내 기술로 제작된 초음속 전투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공대공 무장시험은 물론 초음속 비행, 급기동, 안정성, 편대비행까지 다양한 임무 능력을 검증해 왔는데요. 비행시험 횟수도 이미 1000회를 넘어서는 등 안정적인 데이터를 축적 중입니다. 항공기 개발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높은 국산화율과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자체 기술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죠. 지금 보시는 이 양산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공군의 정식 인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도 KF-21의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야간 공중급유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공중급유기 보유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한다면 이 기록은 장기적인 수출 전망에서도 매우 긍정적인데요. 자국 보유 공중급유기가 있다는 게 이런 때에도 꽤 요긴하게 작용되는 듯합니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면 블록 1에는 공대공 능력만 탑재되고 공대지 능력은 블록 2부터 활용됩니다. 다만 블록 2 개발 이후에는 기존의 블록 1 기체들이 블록 2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블록 1 기체들이 블록 2 사양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 2까지는 내부 무장창이 없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데요. 하지만 공대공 무장만 탑재할 경우 동체 중앙의 미사일이 반내리평으로 장착되기 때문에 레이더 반사 면적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하는 일부 능력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독일 및 프랑스 등 이런 합작 개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다가 국제 합작 6세대 전투기를 내놓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죠. 현재까지 KF-21은 인도네시아에 약 48대가 수출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막 양산에 시동을 거는 단계인 만큼 조금은 여유 있게 가능성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KF-21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공중전 상황인데요. 인도 공군은 4.5세대기 중엔 최신이라 할 수 있는 라팔을 최정예 전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 라팔이 파키스탄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격추한 전투기는 중국산 J-10C로 추정되며 PL-15E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조합된 형태였는데요. 전투기와 미사일도 모두 A사를 장착한 상황이고 특히 PL-15E의 사거리가 약 145km로 굉장히 긴 편입니다. 이 사례는 4.5세대 전투기가 A사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갖춘 그런 상대에게는 취약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라팔과 같은 4.5세대인 KF-21의 생존성 역시 괜찮을까 의문시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KF-21도 A사 레이더를 탑재했고 또 미국을 제외하면 공대공 미사일로는 서방 세계 최대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영국의 미티어를 탑재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KF-21의 공대공 능력이 어느 정도는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KF-21에는 독일의 DL 디펜스가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도 장착됩니다. 실제 발사 시험에도 성공했고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아무래도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KF-21의 수출 경쟁력도 그에 따라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대공 전력의 지속적인 강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미티어 덕분에 이제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및 운용 추세를 보면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KF-21의 실을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서둘러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